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에어컨 좀 틀고 올게요.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정식 강의가 아니라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한 강의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설은 선생님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울게요.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딸기가 엄청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엄청나게 오전 내내 일하고 왔더니 조금 피곤하네요. 또 이제 내일 여러분들 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또 안을 찍을 수도 없어가지고 봅시다. 일단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던 내용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농도에서 우리가 화원에서는 질량 퍼센트 농도랑 몰농도에 대한 거를 이제 배운다고 했었는데요. 질량 퍼센트 농도, 질량 퍼센트 농도,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거 했었냐면요, 용액 100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용질의 질량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했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그리고 곱하기 100. 그리고 이제 질량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는 단위는 요거 여러분들 많이 봤죠?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때에 용액이다라는 거는 어떤 거다? 용매 플러스 용질이다. 라는 거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토마토 문제가 선생님이 생각했었던 문제가 아닌데 선생님이 내고도 문제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를 선생님이 내보도록 할게요. 그 토마토 문제는 너무 쉬웠었던 것 같아. 그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문득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몰농도. 몰농도. 그러니까 질량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는 질량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쉽게 말하면 그건 거고요. 이 몰농도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안에서 이제 걔네들이 몇 몰만큼 있는지 쉽게 말하면 그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몰농도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요, 거기 선생님이 나눠준 핵심 정리 파일에 여기에는 저게 돼 있죠. 빈칸으로 돼 있었죠. 용액이 모모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한 곳은 나와 있는데 질량 퍼센트 농도는 앞에서 질량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놓고 어떤 걸로만 가지고 이용할 거냐면은 질량만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액의 질량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몰농도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거를 이용할 거냐면은 몰이라는 걸 이용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질량 퍼센트 농도,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질량 갖고 하는 건데, 얘는 조금 비슷합니다. 얘네들은 대문자 M으로 단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용액의 분의 용질의 용질의 이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 퍼센트에서 기준이 되는 거는 어떤 거였었냐면 용액 100g, 용액 100g입니다. 몰농도에서도 기준이 되는 건 용액 얘는 1리터입니다. 1리터예요. 질량 퍼센트 농도에서는 용액 100g이 기준이 됐었는데 몰농도 같은 경우는 용액 1리터. 그 1리터 내 그러면 용액의 질량이 아니라 얘네들은 어떤 걸 사용할 거다? 용액의 부피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리터. 중요한 거는 우리 몰농도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리터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몰농도 계산할 때
500ml예요. 이거 몇 리터야? 0.5리터죠. 선생님 왜 500ml가 0.5리터인가요?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1000분의 1을 해주면은 단위가 리터 단위로 바뀝니다. 선생님 그 리터에서 밀리리터로 가려면요, 반대로 갈 때는, 여기서는 1로 갈 때는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웠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이상 언급은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화는 잘 못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연습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몰농도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무슨 단위다? 리터 단위다. 요거를 안 해가지고 몰농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 용액 1리터가 기준이야. 그리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용질의 몰 수, 용질의 몰수 몇 몰만큼 있는지, 몇 몰만큼 있는지 이게 기준이 됩니다. 용질의 양, 용질의 양이라고 할까요? 프린트에 나온 것처럼 용질의 양. 어차피 용질의 양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용질의 양 이렇게 외워도 되죠. 여러분들이 요거랑 똑같이 그냥 몇 몰 있는데 용질의 몰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됩니다. 근데 부피를 밀리리터로 주어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끔 하는 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구나. 용액의 부피 500ml 주어졌네. 500분의 라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게 틀린 게 돼요. 그게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몰농도의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거보다 이렇게 선생님이 정의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어떤 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문제를 같이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완전 기초적인 문제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네요. 나온다. 여러분들 교과서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40페이지의 예제를 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게 보통 선생님이 이제 강의 찍을 때 신나게 강의를 찍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피곤하네요. 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선생님은 대충 쓸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한번 보세요. 수산화 나트륨 NaOH가 4g만큼 있다. 4g만큼 있다. 얘는 물을 녹여, 여기서 물에 녹여. 이제 여기다가 어떤 걸 섞어줄 거냐면은 H2O. 얘네들 녹여가지고 NaOH 수용액 몇 미리를 만들었대요? 100ml. 100ml 만들었대요. 이때 몰농도는 이때 몰농도는 얼마인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어떤 게 용매고 어떤 게 용지인지 찾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편하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고체랑 액체랑 만났다 그러면은 액체가 다 용매고 고체가 다 용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용액을 만들 때 물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물이 무조건 용매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문제를 계산해도 됩니다. 어디 안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네들이 어떤 게 용매고 어떤 게 용질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정말로 쉽게 생각하면 아마 수능에서는 요 물이 들어가면 얘가 전부 다 용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선생님이 어제 강의에서 많은 게 용매라 해서 많은 게 우리 이게 나중에 용액을 만들 때는 고체랑 액체가 만날 때에는 웬만해서는 고체가 녹아 들어가고 녹이는 물질이
액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고체고, 얘네들이 액체인데, 요럴 때에는 대부분 얘네들이 용매가 되고, 얘네들은 용질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액체끼리 섞일 때, 근데 액체끼리 섞일 때는 물이 반드시 용매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어저께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했었죠. 그거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선생님 노란색 요거 좀 바꿀게요. 안돼! 맙소사 분필을 떨어뜨렸네요.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몰농도를 구하래. 몰농도 일단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써봅시다. 용액의 부피분해 용질의 질량은 이렇게 질량이 아니지. 미쳤나봐요. 용질의 양 하고서 이제 얘네들 몰수. 일단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 게 용액의 부피는 아예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것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용질의 양 요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얘네들 용질이래. 몰수 우리 어떻게 구해? 이거 지난 시간까지 계속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죠. 화학식량분의 질량. 근데 화학식량 얘네들 얼마냐면 나트륨이 23, 산소는 16, 수소는 1 해서 얘네들은 40입니다. 얘네들의 화학식량이 얘네들은 40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40분의 4 그리고 질량이 4g 4. 얘네들은 0.1몰이 됩니다. 0.1몰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완전 다 구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네. 그래서 용액 부피가 100ml가 됐네. 100ml분의 0.1 요렇게 해줘가지고 그러면 얼마 되나? 1000분의 1몰 농도네. 구했다 라고 해서 넘어가면은 틀립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나중에 뭐 서술형 평가에서 만약에 낸다라고 했었을 때 틀렸죠. 왜? 선생님이 용액의 부피는 반드시 리터 단위다. 리터 단위 어떻게 한다? 미리리터에다 뭘 곱한다? 1000분의 1을 곱한다. 그럼 여기다 100에다가 곱하기 1000분의 1 해주면은 이게 얘네들이 단위가 리터 단위로 바뀌게 돼요. 그럼 얼마야? 10분의 1 리터가 되는 거죠. 몇이야 이거? 0.1리터죠. 그래서 얘네들은 0.1리터분의 0.1몰.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1몰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확인 문제까지 한번 선생님이 해봅시다. 확인 문제. 확인 문제. 확인 문제. 확인 문제. 확인 문제는 포도당을 가지고 하는 건데 포도당.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두면 편합니다. 포도당은 화학식량이 180이에요. 180. 이건 외워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편할 것 같아요. 얘네들 9g을 녹여서 9g을 물에 녹였대요. 이때 수용액 250ml. 그래서 얘네들이 250ml가 됐는데 이때 몰농도는 구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이 물이랑 이 포도당이라는 이제 고체 얘네들을 섞어주게 되면 고체랑 물이를 만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물이 다 용매라고 했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용질이 될 거죠. 얘가 이제 용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용질 몇 몰인지부터 구해야 돼. 근데 화학식량이 얼마야? 180이야.
근데 용질의 질량이 9g이야. 이게 지금 몇 몰이냐면 20분의 1몰이 됩니다. 20분의 1몰. 그리고 나서 부피가 얼마나 돼? 20분의 1몰이면 몇 몰이냐면 0.05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물이랑 섞어서 용액의 부피, 얘는 용매의 부피가 아니라 얘는 용액의 부피입니다. 용액의 부피예요. 요거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1000분의 1을 해줘서 얼마를 만들 거야? 얘네들은 이제 0.25L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용액의 부피 0.25L 분의 용질의 몰수 0.05몰은 얼마니?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몰 농도가 됩니다. 0.2몰 농도가 돼요. 0.2몰 농도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만, 어떤 것만 실수 안 하면 되냐면, 이렇게 밀리리터를 이렇게 리터 단위로 고치는 거.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 농도 문제가 선생님이 2009 개정 교육 과정까지는 어디 썼다라고 했었냐면요. 얘네들이 화2에 있었는데 화1은 내려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능 볼 때는 여기서 무조건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2015 개정이 되면서 이제 처음 고3 문제가 올해 이제 4월달 모의고사를 선생님 한번 풀어봤어요. 이 농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쉽게 나올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농도 문제가 이렇게 몰수 같이 계산해주고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이제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단순하게 용액의 질량 주어지고 용질의 질량 주어지고 질량 퍼센트 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 포도당이 9g만큼 있다, 9g만큼 있다, 물이랑 섞어서 250ml를 만들었다. 이때에 몰 농도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도 절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러한 개념을 묻는 건 나오지 않고요.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질량 퍼센트 농도, 같은 수용액인데 질량 퍼센트 농도를 주어지고, 그리고 몰 농도를 주어지고 나서 용질의 질량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질의 몰수를 비교한다든지,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측을 하자면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풉니다. 숫자로 주어지면, 양적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자로 주어지면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얘네들을 9g이 아니라 Xg, 그리고 이때 얘네들이 Yml가 됐다. 이때 몰 농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반의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숫자가 나오면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률이 이제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연습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것도 이런 문제풀이, 선생님이 이론적인 내용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풀이 같은 경우로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아요. 문제를 잘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뭐 화학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수능에서 뭘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화학을 선택할 때, 지금 화학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할 때 틀리면 안 되잖아요. 다 맞아서 1등급 받으면 좋잖아.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만 잘 따라오면 1등급 받기 싫어도 1등급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수만 안 하면 선생님이 다양하게 이제 문제도 이제 분석해주고 여러분들 같이 또 다양한 문제를 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적이 그래도 늘 수 있겠죠, 당연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요것만 선생님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또 봤을 때도 뭐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화학식량 얼마야? 180. 질량 얼마일 때 x그라. 그냥 지금 얼마만큼 있는 거야? 180분의 x 몰만큼 있는 거고. 그 얘네들 y ml 있네? 그럼 얘는 뭐로 바꿔줘야 돼? 리터로 바꿔줘야겠죠. 이거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 1000분의 1. 그 얘는 얼마만큼 있는 거야 지금? 1000분의 y 리터만큼 있는 거죠. 이거분을 요거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뒤에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올 것 같은데 1000분의 y 리터분의 180분의 x. 요게 부피. 요게 몰수. 이거 해주면 이제 180y분의 1000x가 되겠죠. 이거 뭐 이제 더 여러분 약분해주면 더 보기 쉽게 약분해주면 되겠죠. 얘는 얼마 나와?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그러면 얘는 9분의 50 9y분의 50x 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봤을 때 왠지 실제 화투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농도 변환, 질량 퍼센트가 얼마 있는데 이게 몰 농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 될까?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질량 퍼센트 농도가 얼마인데 이걸 몰 농도로 계산하면 얼마 있냐? 이거랑 몰 농도가 얼마인데 질량 퍼센트로 바꿔주면 얼마가 되나?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 나올 것 같아요. 그 연습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실제로가 아니라 일단 지우고 그 다음 파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이제 어떤 걸 같이 해볼 거냐면요. 용액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용액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용액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 41페이지 보시죠. 41페이지 0.1몰 염화 나트륨 수용액 만들기 0.1몰 염화 나트륨 수용액 만들기. 만들기.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 뭐냐면요. 문제에서 얘는 몇 미리 만든다고 했냐면은 딱히 안 나왔네요. 그냥 0.1면 염화 나트륨 수용액 만들기 하고서는 딱히 안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봅시다. 우리는 1리터를 만들어 볼게요. 1리터 진짜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진짜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0.1몰 농도.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보만 알고 갑시다. 이 1리터를 만드는데 염화 나트륨 수용액. 이게 용액의 부피죠. 용액의 부피야. 부피. 그럼 용액 부피분의 1리터 분의 용질의 질량은 용질의 질량이래. 용질의 몰수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를 만들고 싶은 거야? 0.1몰 농도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 몇 몰이면 되는 거야? 0.1몰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NaCl이 몇 그램만큼 있으면 돼? 질량 어떻게 구한다?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로 구한다.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NaCl 같은 경우는요. NA가 23, CL이 20, 왜 그러니? 35.5. 그러면 얼마야?
58.5가 됩니다. 그러면 몇 g이 필요해요? 5.85g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물에다가 5.85g의 NaCl을 녹인 다음에 그리고 얼마까지 물을 얼마까지 그 용의 부피를 얼마로 맞추면 1리터로 맞추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NaCl의 0.1몰의 NaCl 수용액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요 1리터는 용액의 저기예요. 용의 부피예요. 용 내의 부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NaCl이랑 H2O랑 섞어서 이 섞은 부피가 1리터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H2O 이 물이 1리터 요 1리터에 요 5.85g 넣으면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요거는 이 1리터는 뭐의 1리터야? 용매의 부피가 되는 거고 요거는 용액의 부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부피를 정할 때에는 뭐라니? 몰롱도의 부피를 할 때는 절대로 용매의 부피로 이용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하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진짜로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는지 했는데 이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몇 가지 실험 기구를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목소리만 나와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이제 조금 화면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화면이 흔들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여기 저울이 있고요. 저울은 우리가 용질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이거 요 놈은 부피 잘 들어. 얘네는 부피 플라스커. 요거 여러분들이 둥근 플라스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둥근 플라스크는 밑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밑바닥이 평평한 거 쓰는 게 밑바닥이 둥근 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한 거 요걸 써야 돼요. 요게 이제 부피 플라스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틀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바틀이 해가지고 미세하게 이제 물의 부피를 넣는 이제 그런 용도고요. 요거는 여러분 잘 알죠. 수저 스패츌라를 하는데 이제 시약 풀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이제 비커랑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요거 약포지, 여기 약포지 있고요. 이게 소금인데 여기 그냥 NaCl이라고 치고 한번 합시다. 선생님이 여기 과학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NaCl을 못 찾았어요. 이거는 이제 용액을 섞을 때 만든 유리막대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에도 이제 눈금이 보여요. 잠깐 초점을 맞춰라. 여기 이제 500이라 써있죠.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여기서 됐다. 500 써있는데 실제 여기까지 맞춰서 하면은 500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가 이 정도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맞췄다라고 해가지고 500ml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요. 요 부피 플라스커. 요 부피 플라스커 잘 보시면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에 딱 맞으면 그게 바로요. 이제 이게 1000ml짜리인데요. 1000ml가 딱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여기에 딱 맞으면 요 선에 맞으면 그래서 이런 이제 기구를 가지고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용액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얼마? 0.1몰 정도.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이거를 조금 삼각대를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이제 더 설명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와, 이게 삼각대 높이 때문에 이거 좀 이거를 키우겠다. 이렇게 나려나? 이렇게 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저울인데요. 이게 소수점 0.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저울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 저울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냐면요. 수평을 맞춰줘야 돼요. 수평을. 근데 여기는 수평이 요 어딨냐? 이거 마이크가 꼬였어요 지금. 큰일 났다. 여러분 보기에 좀 불편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큰일 났다. 이게 선생님 지금 이거 안 끄는 이유가 이거 끄면 이거 편집 다시 해야 돼. 이게 영상을 합쳐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 보기에 저 사람 뭐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실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다. 아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기포가 있어요. 잘 보시면 기포가 있는데 이 기포를 이 동그라미 안에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근데 지금 선생님 시간 관계상 그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기 힘드네. 여기 보시면 여기 다리 있죠, 다리. 이런 거를 이제 돌려서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수평기를 여기에 있는 이제 수평기를 동그라미 맞춰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건 일단 선생님 스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할 때 절대로 스킵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이제 수평까지 다 맞췄다라고 하면은 요 0 버튼 있죠. 요 0점 맞추는 건데 요걸로 0점 맞춰줘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요 약포지가 있어요. 약포지. 약포지를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요. 다시 피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운데 올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주고 이 문을 열어서 여기 올려줘요. 그러면 약포지 질량 측정될 거야. 우리 요건 필요 없는 거야. 어떤 거 실외 질량만 측정할 거기 때문에 0점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소금 요거를 잴 겁니다. 요때는 몇 그램? 5.85g 5.85g 잴 거예요. 선생님 방금 전에 질량이 그냥 변한 것 같아요. 그거 바람이 들어가서 좀 그런 겁니다. 바람이 들어가서 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소수점 4자짜리까지는 건 되게 비싸요. 저울이 솔직히 5.8500 절대 맞출 수 있겠지만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자 갑시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때 잘 됐다. 이때 넘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 이게 소금이 괜찮아. 실제 시료를 여기 안에다 다시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한 번 나온 시료는 다시 시료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옆에 있는 거 다른 비커 같은 데다 옮겨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뺐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쪽 하나 열고서는 여기서 이제 손가락으로 여러분 안 보이네? 여기서 이제 미세한 걸 할 때 여기서 손가락으로 톡톡톡 치면서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야. 그렇게 선생님이 맞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남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닫아서 바람이 안 불게끔 해볼게요. 5.86.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농도를 요거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5.86으로 해야겠죠. 5.86. 5.86. 5.86. 선생님 칠판에 좀 적어 올게요. 5.86을.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일로 옵시다. 이제 여기다가 이 비커는 몇 밀리짜리냐면요, 500ml짜리 여기다가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중요한 거는 요 약포지를 우리가 요 물통으로 있죠, 요거를 이렇게 겉표면을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요걸 왜 해줘야 되냐면, 요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약포지 안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이렇게 NaC의 입자가 붙어 있습니다. 용질 입자가.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해줘야지 오차가 최대한 줄어듭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여기다가 물을 섞어줍니다. 물을 하나 섞어줘요. 물을 다 넣어서 섞어줍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선생님은 몇 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할 거냐면은 1리터짜리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커를 500ml를 써가지고 물을 대략적으로 500ml 정도만큼 넣는데, 만약에 250ml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할 건데 이렇게 500ml까지 물을 채우고서는 용지를 넣었다. 그럼 안 되겠죠. 왜? 이미 부피가 250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액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부피 플라스크보다 부피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비커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섞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둘 거냐면요, 여기에다 섞을 겁니다.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보기 좀 불편해도 좀 맙소사입니다. 영상이. 선생님 물론 종료 버튼 눌렀어요. 아무튼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부피 플라스크에 요거를 따를게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저울 하는 것 때문에 여기를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도 이거를 이 통을 이용해서 깨끗이 좀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왜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질 입자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한 두세 번 세척을 해줍니다. 두세 번 세척을 해줘요. 두세 번 세척을 해줘요. 많이 하면 많이 해줄수록 오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물을 이렇게 바로 따르면 안 되고요. 여기를 조금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에서 용질 입자들이 용매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섞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몇 번 섞어줬으면 다시 이제 물을 채워주고,
좀 이렇게 채워줬으면은 또 섞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여기 전까지, 여기 위에 올라가서부터는 부피가 급격하게 늘어요. 그래서 여기 전까지, 여기 손으로 선택하는데, 여기 전까지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섞어주고요. 이렇게 요 위에 올라갈 때부터는 물이 올라올 때부터는 이게 잘 안 흔들어져서요. 이 마개를 막고서는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최대한 잘 섞이게 골고루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됐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요. 요 놈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맞출 겁니다. 요 눈높이도 맞춰야 되는데, 여기. 요거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 된 게 아니라 요 밑에 부분이 이 선 위까지 올라와야 돼요. 대략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다 됐으면은 뚜껑을 막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사정없이 흔들어줘요. 흔들어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되는 거냐면은 NAC의 용액을 우리가 다 만든 게 됩니다. 뭔가 되게 복잡하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 선생님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더 복잡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는데, 보도록 합시다. 이제 다시 우리가 강의를 위해서 이거를 선생님 상가다 다시 좀 설치할게요. 높이에 맞춰서. 또 괜히 이것도 꺼질까봐 걱정되네. 됐습니다.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렸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실험을 할 때 5.85g으로 한 게 아니라 5.86g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 이 용액이 몇 몰롱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진짜 측정된 요 질량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요걸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제 우리 용액을 만들었어요.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NAC의 수용액을 만들었어. 얘네가 거의 오차가 없겠지만 0.02g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이 수용액의 몰롱도가 얼마냐면은 0.1몰롱도. 그럼 우리는 이 수용액의 몰롱도가 얼마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0.1몰롱도요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뭐라 부르냐면요, 표준 용액이에요. 표준 용액. 표준 용액. 이 표준 용액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을 하면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준 용액을 만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거,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거 괜히 선생님이, 여러분 더 이게 저울에서 수평하는 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조금 더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좀 조잡하게 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준 용액을 만들면 된다. 그 저울 사용했을 때 한 번 밖으로 나온 시약은 절대로 다시 시약통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그냥 다시 밖으로 빼내서 따로 비커에 담아 놓던지 따로 야포지에 놔두던지 해서 그거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표준 용액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만드는 방법 선생님 알려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용액을 맞출 때 요건 둥근 플라스크예요. 둥근 플라스크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표준 용액을 만들 때는 요거를 쓰지를 않습니다. 어떤 걸 쓴다. 밑바닥이 평평한 거. 그렇죠. 얘들이 부피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 하고서 이제 여기 선이 있는데 여기까지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용액에 따라서 얘네들이 무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들이 여러분 수용액을 만들 때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윗부분도 아니고 가운데 부분도 아니고 어디 부분이 맨 밑에 오목한 맨 밑에 부분 여기로 맞춰줘야 돼. 그럼 우리 요거를 요 부피 플라스크 안에 여기 표시된 부피만큼 정확히 맞추려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멈추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돼요. 요 눈금 요거를 이거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메니스 커스라 불러요. 메니스 커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딱 읽어줘야 돼요. 이렇게 요거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 선생님이 용액이다 라고 이제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냐면은 균일하게 섞여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대면 수업 한번 하는 게 훨씬 편한데 지금 좀 많이 답답하네요. 좀 많이 답답하네.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선생님 지금 굉장히 속상한 게 영상이 한번 끊겼어 가지고 그거 합쳐야 됩니다. 그거 그래야지 여러분들 안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데 일단 얘네들이 이제 250ml 칩시다. 어떤 물질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A 수용액이 있다. A 수용액이 250ml만큼 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있다를 칩시다. 농도는 어떻게 할까요? 농도는 계산하기 편하게 1몰 농도로 합시다. 얘네들은 이제 1몰 농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용액 어디에서든지 뭐를 취하더라도 이 용액을 가져올 때 여기서도 1몰 농도, 여기서도 1몰 농도, 여기서도 1몰 농도. 이 수용액은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농도값이 1몰 농도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여기서 피펫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다랗게 있고 밑에가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제 스포이드를 이제 꼽아가지고 스포이드를 해서 눌렀다 뺐다 하는 거 있죠. 스포이드, 피펫, 피펫. 뭐 스포이드도 있고 피펫도 있어요. 이 스포이드를 하죠. 스포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옛날에 이거 담거, 그래서 얘네들을 빼냅니다. 빼내는데 몇 미리를 빼낼 거냐면요, 10mm를 빼낸대. 10mm를 빼냈어. 10mm를 빼놔서요, 선생님이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똑같이 이제 250 부피 플라스크에 10ml 취한 걸 여기 넣었어. 누구서는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워서 마찬가지 250ml로 만들었대. 250ml로 만들었대. 이때 물 농도는 갑자기 여러분들 팍 어려워졌죠. 갑자기 팍 어려워졌죠. 근데 차근히 잘 가시면은 전혀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요 정보를 가지고서는 첫 번째로 A 용지 A의 몰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 몰수. 그러면 1몰 농도가 됐대요. 근데 부피는 얼마가 됐대? 250ml니까는 0.25L. 1몰 농도가 되려면 용질의 몰수는 얼마가 돼야 돼? 0.25몰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할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으면은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겁먹고 접근하지 마세요. 겁먹고 접근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여기 10mm. 이 10mm 뭐냐면은 여기서 그냥 갖고 온 거야. 여기는 이제 용액의 부피죠. 이게 부피야, 얘네들은. 그냥 이게 부피인데, 선생님이 방금 말했었죠. 여기서 어느 부분을 가져오더라도 얘네들 농도는 1몰 농도로 바뀌지를 않는다. 그러면 용액의 부피는 지금 10ml래. 그 얘네들을 리터로 바꿔볼까요? 리터로? 그러면 0.01리터. 이 안에 용질이 일단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네들이 지금 몇 몰 농도래? 1몰 농도래. 왜? 1몰 농도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용질의 몰수는 얼마 될 거냐면 똑같아. 1이 되려면 0.01몰이 돼야 합니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뭐냐면 얘가 이만큼이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요,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안으로. 10ml 안에는 용질의 몰수가 얼마큼 있었어? 0.01몰만큼 있었어. 0.01몰만큼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다 뒀어? 이 추가가 된 요거 뭐냐면은 용질이야. 근데 용질이 0.01몰만큼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걸 추가해 주는 거냐면, 단지 추가해 주는 거는 H2O를 추가해줘 가지고 부피를 250ml로 맞추는 것 뿐이에요. 물을 추가줘서. 얘가 추가가 된 거야. 얘는 뭐야 근데? 용매야. 용매는 추가가 됐어. 용매는 추가가 됐는데 용질은 이거 말고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추가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250ml에서 10ml 일단 취했어요. 10ml 취했어. 거기 안에 10ml 안에 용질이 0.01몰 있는데 10ml만큼 취하고서는 우리가 용질을 넣어준 게 없단 말이야. 용질 넣어준 게 없어. 뭐만 넣어준 거냐면은 용매에 요 H2O만 넣어줬습니다. 용매에 H2O만 넣어줬어요. 그럼 여기 안에는 용질의 변화가 없는 거죠. 여기 안에는 용질의 몰수 변화가 없는 거야. 이 안에는 용질의 몰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0.01몰
영일몰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도 용질의 몰수가 0.01몰. 근데 용질을 추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피 플라스크 안에서도 용질의 몰수는 0.01몰 그대로 돼요. 그러면 이제 부피는 얼마까지 채웠대? 0.25ml까지 채웠대. 부피 알고 용질의 몰수 알아. 용액의 부피 알고 용질의 몰수 알아. 그러면 몰롱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용의 부피 0.25L. 용질의 몰수는 0.01몰. 그럼 이거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 0.04? 0.04? 0.04 몰롱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계산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면 돼요. 이 정도 계산만. 이 정도 계산만. 이 정도 계산만이 아니라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희석시킨다라. 희석. 이렇게 희석. 어디에서 조금 떼 나가서 조금 추출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용액에 만드는 거 우리는 희석한다라고 해요. 희석한다. 해석한다.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이 진한 용액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묽은 용액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묽은 용액이 돼요.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러면 요거를 쉽게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몰롱도 어떤 색으로 쓸까?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그래서 그냥 V라 쓸게요. 용액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 몰에 관해서, 요놈에 관해서 한번 고쳐보면 몰은 몰롱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몰롱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는 용질의 몰수가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면 천천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서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맨날 수업하다 보니까는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오늘 기운이 안 나가지고 지금 수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하우스에서 일을 하냐고. 여러분들 약간 얼굴 보면서 누누이 말하지만 수업을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일단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여기서 요놈이랑 10mm 안에서 요놈이랑 여기 용액을 만들고 나서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가 안 변해? 용질의 몰수가 안 변하죠. 0.01몰, 여기서도 0.01몰. 이 말은 뭐냐면요. 요놈이랑 뭐가 똑같냐면 용질의 몰수가 똑같아요. 용질의 몰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때 부피를 우리가 V1이다 라고 하고요. 몰롱도를 M1이다 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이때 용의 부피 요거를 우리는 V2라고 하고 이때의 몰롱도까지 0.04 몰롱도 나왔었죠. 요거를 우리는 M2라고 할게요. 여기서 M1은 뭐가 되는 거냐면 1몰이 되는 거고 V1은 10이 되는 거야. 그럼 봅시다.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몰 같은 경우는 몰롱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래. 근데 얘네 둘이 어떤 게 똑같냐면요. 용질의 몰수가 똑같아요. 요거를 잠깐 갖고 와보면 얘네들의 용질의 몰수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몰롱도 곱하기 M1 곱하기 V1이야. 여기서 이제 얘네들 이 요놈들의 용질의 몰수
몰수는 M2 곱하기 V2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이 두 개가 어때? 똑같아. 용질의 몰수는 변화가 없어요. 단지 용매의 부피가 달라지면서 용액의 농도만 달라질 뿐이야. 그러면 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요 식을 정리해보면 M1 곱하기 V1은 M2 곱하기 V2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M1은 우리가 알고 있어. M1 1몰 농도, V1은 10ml 0.01 리터. M2는 몰라. V2는 알아. 얼마로? 0.25로 를 알아요. 그럼 M1 어떻게 구해? 이거 밑으로 내리면 끝나죠. 끝나죠. 그래서 요 식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희석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럼 이 식만 이용하면은 이 농도 구하는 거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M1 곱하기 V1은 M2 곱하기 V2이다. 이걸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문제를 낼 수가 있냐면요, 이 식만 알면 여기서 되게 쓰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하게 됐는데 좀 아예 지우겠다. 그냥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까지 잠깐 다시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낫겠네요. 얘는 이제 (500ml)야. 여기서 얼마만큼 추출할 거냐면요, X ml만큼 추출할 거래요. X ml만큼 추출할 거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플러스 여기다 이제 플러스 H2O 이걸 해줘서 이제 500ml까지 이제 수액을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얘네들의 몰 농도가 0.01몰 농도가 됐대. 0.01몰 농도. 여기서 이제 강의 속 3번 문제. 강의서 3번 문제. 여기서 X ml는 얼마인가? 이거 계산하는 거 전혀 안 어려워요. 다 알려주면 똑같아. 얘네들 이건 똑같아요. A 수용에 250ml의 1몰 농도 있는데 이 용액에서 X ml만큼 취하고서는 이제 물을 추가해서 500ml 만들었더니 몰 농도가 0.02몰 농도 나왔다. 이때 X ml는 얼마인가? 이거 구하는 게 이제 강의 속 3번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시면요, 이제 얘보단 진한 거잖아. 우리 봐도 10ml만 우리가 취해서 물을 엄청 타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묽어진 애들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진한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모칸에 13에 해당하는 거는 묽은 용액의 부피입니다. 묽은 용액의 부피. 묽은 용액의 몰농도는 묽은 용액의 부피분의 진한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진한 용액의 부피. 이렇게. 선생님은 대신에 그거를 이제 M1 그리고 이제 M2 요걸로 진하고 묽고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Xml, 그냥 Xml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 10ml, 20ml 주어지고 나서 이렇게 옮겼어. 요때에 질량 퍼센트 농도는 그렇게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조금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농도를 다 끝내야 돼가지고 선생님 조금 조급하네요. 여러분들 이제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몰농도 구하는 거 해보면은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문제 12, 13, 14. 그리고 이제 요거 좀 지울게요. 강의 속 4번 문제. 강의 속 5번 문제. 강의 속 6번 문제.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42페이지 있는 애들 있는 문제. 이게 확인 문제 12번. 얘는 확인 문제 13번. 얘는 확인 문제 14번에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서 답을 올려놔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그냥 풀어보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해주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제 몰 농도가 뭔지, 그 질량 퍼센트 농도가 뭔지, 표준용이 뭔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량 퍼센트 농도에서 여러분들이 몰 농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몰 농도에서 이 질량 퍼센트 농도로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얘네들 조건이 있죠. 얘네들은 뭐를 가지고 사는 거냐면은 질량을 가지고 하는 거야. 얘는 뭐를 가지고 하는 거야? 용액의 부피를 가지고 합니다. 부피를 가지고 해요. 질량,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얘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러면 얘를 얘로 변환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마찬가지. 얘네들 이렇게 바꾸려면은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뭐가 나올 거냐면 반드시 밀도가 주어질 겁니다. 반드시 밀도가 주어질 거예요. 밀도가 뭐냐면 빽빽한 정도, 단위 부피당 질량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식을 좀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인 거고요.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것도 특히 요거랑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질량을 부피로 바꾸고 질량 부피로 바꾸고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밀도가 필요해요. 밀도. 부피를 구하고자 할 때는 요걸 이용하는 거고, 이때는 질량으로 바꿔야겠죠. 이때는 이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주어진 문제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여기까지 했으면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 중단은 평가 문제, 그거를 범위는 다 나간 것 같아요. 다 나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지금 거기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모든 이론적인 내용, 모든 어떻게 이렇게 응용해야 되고 저렇게 응용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문제 한번 보면서, 요거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설명해 주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반드시 피해를 안 보려면 그 문제를 꼭 풀어보고서는 못 풀겠다는 문제를 질문 속에 남겨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얘는 알고 있구나라고 하고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미리 말했죠. 그 80문제 정도 가까이 되는 걸 지금 다 설명하고 하려면, 다 이렇게 해설하고선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시간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만 나가고, 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때 선생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질문 아무도 안 했어. 그러면 선생님 나름대로 이 정도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해설을 통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설을 선생님이 첨부하긴 했지만 그걸 보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설명을 듣는 게 아마 조금 더 좋겠죠. 좀 좋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대단원 1단원을 다 끝낸 게 되는 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쉽지? 이게 뭔가 아쉽죠? 뭔가 이렇게 아쉽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양적 관계에 대한 것에서 이제 되게 이렇게 융합시켜서 믹스 시켜가지고 양적 관계 파트 부분에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이제 여기 농도 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연관 지어서도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막 풀어주고 싶은데, 그리고 뭐 질문에 이제 어떤 친구가 양적 관계 문제 더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많이 다뤄줄 겁니다. 그냥 일단은 진도부터 나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도 나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시험에 가까이 있는데 그때 문제 풀이 해주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좀 힘들할 것 같고 해서 또 고민이 많이 있네요, 선생님도.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까지 있었던 거 강의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본 다음에 궁금한 점, 좀 더 선생님 이 파트 부분에서는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거 있으면 질문에 막 남겨요. 그냥 막 남겨요. 선생님 그럼 그 파트 부분을 다음 강의 찍기 전에 조금 더 설명하고서는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도 이제 강의 듣느냐 고생했고요. 오늘 강의는 좀 아마 길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하나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또 이제 선생님이 주말에 또 새로운 강의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열심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이제 다음 강의 때 만나도록 합시다. 그때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생하셨습니다.